저는 2025년에 들어서면서 크로스핏을 한 지 3년이 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유튜브나 TV에 자주 나오기는 했지만 헬스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하시는 분들이 현저히 적긴 하죠. 그래서인지 크로스핏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크로스핏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크로스핏이 어떤 운동인지 3년간 해보면서 느낀 장점과 다이어트, 운동 초보, 나이가 많아도 추천을 하는지 이와 같은 고민들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동네 친구가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크로스핏이란 무엇일까요? 크로스핏을 하면 막 뛰고 철봉하고 박스 넘고 하시는 걸로 많이 아시는데요. 크로스핏은 일단 크로스 트레이닝과 피트니스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용어인 만큼 여러 가지 훈련을 섞어서 트레이닝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역도 동작, 체조 동작, 유산소 머신, 맨몸 동작 등 정말 엄청 다양한 동작을 진행합니다. 역도 하고 철봉하고 또 뛰고 이런 식으로 다 섞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섞는다고 다 크로스핏은 아닙니다. 크로스핏이라는 이 운동은 엄연히 브랜드이면서 스포츠이기 때문에 기록이 존재하는 운동이고요. 크로스핏 본사로부터 등록을 하고 크로스핏이라는 이름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느낀 장점들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질리지 않는다. 무엇이 이토록 질리지 않게 만드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동작 자체가 너무 다양합니다. 맨몸으로 하는 동작부터 역도 동작, 체조 동작, 머신으로 하는 동작, 덤벨로 하는 동작 등 정말 많습니다. 나열을 하면 진짜 수십 가지가 되죠. 그리고 이 동작들이 생각보다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살면서 크로스핏을 안 했다면 내가 역도를 할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로잉머신, 스키머신 이런 것들을 탈 일이 많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반인이라면 흔하지 않은 동작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처음에 로잉머신 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이라서 당연히 잘 타지도 못하고 낑낑대고 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TV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막 훈련할 때나 하는 것들을 내가 막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실력은 저 바닥이어도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동작을 다양한 방식으로 섞어서 매일매일 다르게 프로그램이 짜여집니다. 이 프로그램을 크로스핏 용어로 오늘의 운동, 즉 와드라고 말을 하는데요. 역도를 하다가 줄넘기를 하고 줄넘기가 끝나면 턱걸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다르게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섞인 동작들을 정해진 시간에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 혹은 누가 제일 빨리 끝내는지 정해진 매 분마다 정해진 운동을 수행하는 방식 등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내는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질릴 틈이 없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늘 새롭고 재미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성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흔히 크로스핏과 헬스를 비교할 때 크로스핏은 협응, 헬스는 고립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크로스핏은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는 복합 운동이고 이 점을 이용해서 퍼포먼스를 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작게는 우리가 평상시에 계단을 오른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긴다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움직임을 더 좋아지게 만들죠. 그리고 무엇보다 크로스핏은 기록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즉 정해진 동작을 정확하게 수행을 해야 하는데요. 이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유연성과 밸런스를 요구하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연성과 밸런스가 떨어진다면 제대로 된 동작 수행이 안 되고 제대로 된 개수도 인정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대회에서만 개수 인정이 안 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동작이 안 된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어딘가가 뻣뻣하고 타이트하고 굳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망가져 있던 내 몸이 비로소 정상적인 움직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처음에 다녔을 때 겪었던 일인데요. 크로스핏에서는 스쿼트를 엉덩이가 무릎 아래로 내려가야 개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유연성이 좋지 않아서 처음에는 스쿼트를 깊게 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코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스쿼트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고관절 스트레칭, 가동 범위 늘려주는 동작들 매일매일 해주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자세가 좋아지더니 이제는 깊게 잘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유연성 밸런스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강제성입니다. 강제성이라는 단어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 운동 습관이 아직 안 잡혀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혼자 자율적으로 하는 헬스는 헬스장에 가도 기구가 차 있거나 혹은 핸드폰을 하시면서 밀도가 되게 낮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크로스핏은 클래스 수업이기 때문에 출석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정해진 시간에 정말 아주 밀도 높게 운동을 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시간에 바짝 운동 효과를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운동은 해야겠는데 긴 시간을 내긴 좀 그렇고, 그럼 크로스핏 한 타임으로 빡세게 빡 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성장으로부터 오는 성취감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안 되는 동작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꾸준히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안 되던 동작들이 조금씩 늘면서 가능하게 되고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작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죠. 이 수많은 동작들을 하나씩 깨 나가면서 성장이 눈으로 보이게 되니까 성취감도 느끼고 계속 하게 되는 동기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크로스핏은 기록이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내가 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격차가 줄어드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오는 성취감도 또 장난 아니죠. 같이 다니는 회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요즘 폼 좋아졌다 이런 소리도 나오게 되면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원동력을 얻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관심사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참 어렵죠. 그런데 이 운동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만나게 되면서 일주일에 많게는 5번, 적어도 3번 이상은 마주치게 되면서 금방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흥미도 있고, 무엇보다 관심사가 같으니까 놀더라도 운동으로 놀고 밥 먹고 술 먹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꼭 크로스핏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수영을 하기도 하고 같이 러닝을 하기도 하고 등산을 하기도 하고 운동 자체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죠. 건강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 거 알겠어. 그런데 나 운동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혹은 운동 해봤어도 헬스 정말 조금 했는데 크로스핏 해도 될까? 아니면 체력이나 힘을 좀 기르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저는 충분히 바로 시작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체력을 좀 기르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시는데 그 고민은 3년 차인 저도 늘 하게 됩니다. 상대적인 거긴 하지만 체력을 늘린다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체력을 따로 기르고 오시는 그 시간에 크로스핏을 등록해서 다니시면서 체력을 기르시는 게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체력이 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역도랑 바벨, 덤벨 막 들고 하는 동작들이 많이 비춰져서 그런지 나 힘 없는데 어떻게 하지? 힘을 좀 키우고 가야 하나? 하시지만 중량을 낮춰서 가볍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힘이 있으시면 수월할 수 있지만 무조건 힘이 좋아야 능사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자세를 익히는 데는 똑같이 시간이 들기 때문에 자세를 잡으면서 힘을 기르시는 게 훨씬 더 빨리 성장하고 기술적으로도 좋아지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가능할까요? 실제로 제가 운동을 하면서 야외론 같은 걸 하다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회원인 저한테 물어보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말한 기능적인 장점 때문이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근육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크로스핏 동작 자체가 근육량을 올리는 데 좋고, 특히 기능적인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격한 운동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다치면 어떡하냐 하시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모두 다 수행 가능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게 운동을 하면 됩니다. 무거우면 가볍게, 동작이 어려우면 조금 쉽게 바꿔서 말이죠. 게다가 실제로 나이가 있으신 어머님, 아버님들도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스스로를 잘 알고 계셔서 무리하시질 않고 꾸준히 부상 없이 쭉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트랑 체형 변화에 관해서도 정말 많이 물어봅니다. 각자 몸이 다르기 때문에 크로스핏만 한다고 살이 막 빠진다, 이건 100%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정말 엄청나게 폭식을 매일 하는 게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정상 체중으로 가실 거예요. 먹는 양이 똑같다면 체중이 정말 쉽게 빠지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나서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막 찌거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몸을 만들려면 크로스핏을 하더라도 식단을 무조건 병행해야 하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체형 변화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흔히 크로스핏 하면 몸이 통나무처럼 된다, 여자분들은 몸이 두꺼워진다, 이런 말들이 많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스핏 체형이 되려면 일단 하루에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잘 먹고 잘 쉬면서 3시간 이상은 해야 할 거예요. 특히 클래스 1시간 듣는 걸로는 여성분들이 몸이 너무 커지면 어쩌나 걱정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수업을 듣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매일 더 운동을 하고 가는데, 힘은 세지지만 헬스와 비교했을 때 금비대 느낌으로 막 몸이 커지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2-3시간 운동하면서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옷 사이즈가 바뀔 정도로 몸이 변화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2-3시간 운동을 해야 몸이 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크로스핏을 3년 동안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장점과 하기 전에 궁금해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크로스핏은 보통 1일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체험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체험을 해봄으로써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크로스핏은 정말 많은 동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만으로는 저는 이 운동의 매력을 알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어느 운동이나 마찬가지이죠.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우더라도 하루 나가서 킥판을 잡고 발차기 했다고 내가 수영을 아는 건가? 내가 수영이 맞는 것인가?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최소 한두 달은 배워보면서 정말 이게 나랑 맞는지 재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크로스핏 장점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단점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해 놓으시면 재미있고 안전한 운동 이야기 계속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도 저도 더 빨리 근성장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